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동아리 시간 온라인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배웠던 것부터 잠깐 이야기해보자면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는 팅커캐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이 모델링 프로그램들 중에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간단하다 해서 쉬운 건 아니고요.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이 모델링 프로그램 중 가장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쉽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이고 좀 더 괜찮은 기능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꼭 직접 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을 직접 하지 않고 모델링을 다른 사람들이 한 걸 한번 써보자 라는 개념으로 두 번째로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은 2시간짜리 수업이긴 하지만 일단은 제가 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진행을 한 다음에 1시간은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부터 해서 전에 했던 거 그대로 가볼게요. 크롬에 들어가시고요. 크롬에 여러분들이 팅커캐드라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팅커캐드라고 있긴 하지만 직접 작성해도 돼요. 팅커캐드. 한글, 영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팅커캐드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로그인이 됐는데요. 만약에 곧바로 로그인이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아니라 안 됐다라고 하면은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전에 했었던 것처럼 새 디자인 작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작성할 때 옆에 3D 디자인으로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저번에 했었던 거는 아주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제일 먼저 알려드렸던 건 이렇게 상자를 불러오고 상자를 원하면 키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불러온 상자를 원하면은 이렇게 돌릴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만 돌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옆으로도 돌릴 수 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화면을 회전할 수 있다. 맞죠? 화면 회전뿐 아니라 화면 이렇게 옆으로 밀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합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도형을 가져와 가지고 두 개의 도형을 서로 쉐이프를 합쳐준다면은 두 개의 도형이 이렇게 합체가 될 거고 이렇게 봐오면 구멍이 뚫린 도형의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오늘은 이거 말고 이 팅커캐드엔 더 다른 기능이 없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조금 여러분들이 알면 괜찮은 기능들을 먼저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 기능들이 모여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썼을 때 가장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렬이라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여기 상자를 하나 불러와서요. 이제 이 상자에다가 눈을 만들고 싶어요. 지붕을 이용을 해서 입을 만들어주고 만들었는데 봐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배열 자체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어요. 이게 좀 정렬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요. 정렬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보면 정렬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원하는 도형을 두 개를 선택을 해주세요. 하나,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또 하나. 두 개의 도형을 선택을 했다면 여기에 Shape 2라고 뜰 것이고 옆에 보면 정렬이라는 기능이 이렇게 띄워져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정렬 기능을 눌러보시면 옆에 보면 이렇게 점이 9개의 점이 나오게 된답니다. 각각의 점을 클릭을 한다면 이것을 정렬할 수 있고요. 지금 이쪽에 있는 점 같은 경우에 직접 클릭을 하지 않더라도 가까이만 가는 것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정렬이 되는 건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걸 누르게 되면 좌우 정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똑바로 되겠죠. 그리고 이 눈을 원하는 형태로 움직여 준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봤더니 이제 눈이랑 코도 봐오면, 아니 입이 봐보니까 입이 제대로 정렬이 안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정렬을 하느냐? 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다. 어떻게 정렬하게 되냐면 이것도 동일하게 얘하고 빨강색 도형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도형을 정렬을 클릭을 해서 정렬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눈도 이렇게 정렬을 여기에서 동일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해서 세 개를 가운데로 정렬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하나로 모이게 된답니다. 뿅 하고 외눈박이가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싶을 때 먼저 이 두 개의 도형을 먼저 합체하고 즉 이 두 개의 도형을 그룹화를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렬을 시켜준다면 이 모습 그대로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지금 하는 이 정렬은 이 가로 정렬뿐만 아니라 이렇게 높이에 대해서도 정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운데로 뚫려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줄 때 굉장히 유용하답니다. 왜 이게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은 이 팅커캐드의 굉장히 큰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은 길이를 우리가 직접 치수를 입력을 하지 않고 우리가 모양을 변화함으로 이 모양의 변화, 모양을 합체하고 모양을 분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다 보면은 원하는 형태들이 이렇게 정렬을 하고 싶을 때인데 정렬하려면 치수 움직임이 돼야 되는 치수 움직임이 잘 되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건 실제로 치수 움직임보다 더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는 정렬의 움직임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도형을 합체했더니 봤더니 색깔이 하나로 바뀌었죠. 이건 팅커캐드에서 우리가 도형을 하나로 합쳤을 때 기본으로 하나의 색깔로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색상을 다채로운 색깔로 원래 색깔로 만들고 싶다. 도형 클릭, 솔리드 클릭. 여기서 색깔을 바꿔도 되고요. 이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색깔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 여러 색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원래 있었던 색깔이 나오게 된답니다. 그 다음 대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형을 만드는데 이 도형이 좀 대칭적으로 이동을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여기 하나 만들고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를 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복사를 한 다음에 이 복사한 것을 180도를 돌려요. 그리고 이 도형 돌린 거를 여기다 놔두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번거롭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면은 이런 방법이 있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원하는 도형을 클릭,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칭이라는 게 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대칭을 시켜줄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180도 움직임 아니면은 위아래 좌우 움직임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칭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이 복사의 움직임 말고 또 다른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기능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더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복제에 대한 기능이에요. 복제. 복제라고 부르는 기능은 복사하고는 좀 달라요. 구가 하나 있어요. 이 구를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복사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 있는 아니면 복사, 붙여넣기 해도 상관이 없어요. 복사,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붙여넣기 있죠. 붙여넣기를 해보면 옆에 붙여넣기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 있는 도형 옆으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게 복사가 아니라 복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제라고 부르는 거는 이게 보면은 복사,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붙여넣기 옆에 보면 복제라는 기능이 있어요. duplicate라 써있는 거 있거든요. 눌러보면은 깜빡거려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근데 얘를 옆으로 치워보면은 원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또 다른 도형 하나를 불러와 가지고 이 도형도 컨트롤 C, 컨트롤 D 복제를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돼 있답니다. 동일하게 이거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D. 그리고 만약 이걸 두 번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묶음이 두 개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복제라는 기능인데 이 복제라는 기능이 굉장히 팅커캐드의 강력한 기능이에요. 왜 이게 강력하냐면 그냥 이걸 복제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했었던 행동을 복제하는 기능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있는 구 중에 이제 하나만 남겨놓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이 구를 복제를 할 건데요. 복제를 어떤 식으로 해볼까요? 얘 크기를 키우면서 복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크기를 키워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컨트롤 C, 컨트롤 D 복제를 한 다음에 얘를 크기를 한번 키워볼게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쪽만 커지니까 좀 이상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키워볼게요. 자, 보면 약간 못생기게 옆에 붙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복제 기능을 다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지? 기존에 내가 했었던 행동이 그대로 동일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 보인다면 우리가 다른 형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상자가 하나 있는데 이 상자를 가지고 막대기를 만들어 볼게요. 막대기를 만들고 이 막대기를 복제를 할 건데요. 이 막대기 복제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D 깜빡 한 다음에 얘를 원하는 만큼 옆으로 띄워놔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다음에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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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
복제, 복제 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지. 이 기능을 잘만 쓴다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제라는 기능은 우리가 여러 개의 기능을 한 번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구를 가져와 보고요. 원통을 가져오고 이 원통을 그래서 여기에다가 두 개를 정렬을 한번 시켜 볼게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게 성냥개비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D 해서 이걸 옆으로 쭉 움직여서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전체를 그룹화를 시켜 볼 거고요. 그룹화 색깔은 보이는 게 좋으니까 색깔 보이게 해놓고 얘를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D 깜빡 한 다음에 얘를 첫 번째 어떻게 해볼 거냐면 위로 조금 높여 볼 거예요. 위로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조금만 돌려 볼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두 가지의 행동을 얘가 기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복제, 복제. 어때요? 이걸 계속 복제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이거 어디선가 본 것 같죠? 바로 DNA 유전자 모양이죠. 그래서 이 DNA 모양 같은 경우에 이건 굉장히 직접 만들어 보려면 어려워 보이겠지만 팅커캐드라는 걸 활용해 보면은 어쩌면 굉장히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기능은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갖고 와서 올려놓기도 하고요. 갖고 와서 내려놓기도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언제나 작업이 평면상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작업 평면에서 떠 있으면 이게 움직임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면 움직임이 편해지기 위해서는 얘를 작업 평면에 붙어 줘야 돼요. 그럼 작업 평면에 붙일 때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얘를 눌러놓고 키보드의 D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도 키보드의 D 버튼, 그러면은 원래 평면으로 올라간답니다. 자, 이 기능을 왜 활용을 해야 되느냐,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 기능과 같이 연관이 되는 기능이 바로 뭐냐면 이 작업 평면 도구라는 기능인데요. 이 작업 평면 도구라는 걸 눌러보면은 내가 원하는 작업 평면을 바꾸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걸 가지고 제가 주사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주사위 하나 큰 걸 만들고요. 컨트롤 C, 컨트롤 D 그 다음에 가운데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배웠던 기능 중에 투명으로 바꿔주고 구멍을 뻥 뚫어 볼게요. 구멍이 뚫렸죠? 이 구멍이 뚫린 곳에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집어넣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다가 A라는 숫자를 집어넣고 싶다. A를 가져왔단 말이야. 이 A를 여기다 어떻게 집어넣을까 해보면은 일단 90도 돌리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올려서 여기에다 이렇게 붙이려고 하면은 어딘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주면 되냐 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서 이걸 작업 평면으로 바꾸는 거예요. 짠 하고 바꾸고 얘를 D를 누르면은 이게 찰싹 달라붙게 된답니다. 그래서 달라붙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얘하고 얘를 정렬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을 시키고 나서 얘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크기가 네가 좀 작구나. 그럼 크기가 좀 커지거라. 이렇게. 그리고 옆에서 봐보는 거지. 붙어있긴 하지만 못생기게 붙어있네요. 그럼 안으로 넌 들어가거라. 착착착. 들어가고 나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나면 얘 그룹화 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작업 평면을 원래대로 돌려주면은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지금 알려드린 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팅커캐드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한 거고요. 이것 말고 팅커캐드에 여러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요. 팅커캐드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알고 싶다 한다면 어디에 들어가면 되냐면 들어가는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옆에 보면은 블로그라고 써 있습니다. 블로그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블로그를 클릭을 해서 이제 옆에 써 있는 걸 쭉 봐보면 여기에 보면 3D 편집기의 단축키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써 있는 요 내용,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키보드를 움직여서 무빙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다음에 마우스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어떤 식으로 숨기거나 투명화시키거나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 도구들에 대해서 써 있는 거거든요. 이걸 잘 활용한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팅커캐드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거는 3D 모델링 파일이긴 하지만 이 모델링 파일은 이대로 인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인쇄하기 위해서는 내보내기라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내보내기 옆에 버튼 보이시는 거 보이나요? 해보면 이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보면은 이 중에 STL이라는 걸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면 여기에 파일이 하나 다운이 받아지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이 파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실제로 모델링을 한 파일이라고 보면 돼요. 화면을 살짝 돌려보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아까 모델링한 파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3D 모델링을 한 거는 그 모델링 그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이게 파일로 저장이 되다가 이걸 가지고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똑같이 알아볼 수 있는 확장자로 변환을 시켜 주어야 돼요. 그 변환된 확장자가 가장 대표적으로 STL 파일이에요. 그래서 STL 파일로 변환을 시킨 거고요. 이제 이렇게 변환을 시켰을 때 우리가 비로소 슬라이싱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싱 프로그램에 대해서까지 알려드린다면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실제로 프린팅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가 직접 만드는 방법밖에 없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유용한 사이트에 대해서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먼저 구글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한글로 싱기버스, 싱기버스라고 써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웬만큼 읽을 수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들이 3D 모델링을 해놓은 파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채로운 것들인데 여기 써있는 모든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전체 다 다운로드가 가능하답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여기 비행기 보이시나요?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이걸 만든 사람이 이걸 프린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프린팅이 됩니다. 프린팅을 해서 내가 이렇게 모델링한 파일은 이런 모습으로 보인답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해놓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 써놨습니다. 이건 실은 영어로 써놓은 건데 이제 한글로 해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걸 내가 다운을 받고 싶다 싶으면은 모든 파일 다운로드라는 걸 클릭을 하게 된다면은 다운로드가 된답니다. 여기 보면은 다운로드가 아래쪽에서 폭 하고 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다운로드를 받은 것을 한번 폴더 열기를 해볼게요. 이걸 오른쪽 키 압축을 풀어보고요. 압축을 풀어서 이 파일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파일, 이미지, 라이센스, 리드미 써있는데 여기 중요한 건 파일이에요. 파일을 들어가 보면은 여기 파일에 MIG29 키트라고 써있죠. 하고 여기 보면은 유형이 3D 개체라고 써있는데요. 클릭을 해가지고 속성을 봐보면 아마 이 파일의 경우에는 STL 파일일 확률이 높습니다. 봐보면 3D 개체에서 STL이라 써있죠. 이걸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윈도우 버전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윈도우 버전이 윈도우 10이라면은 여러분이 더블 클릭한 것만으로 이렇게 원하는 물건을 불러올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물건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용을 해줄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해도 되는 거니까 한번 뒤져보고 괜찮아 보이는 걸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이번 동아리 시간을 마칠 거고요.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